네, 매주 월요일에 전해드리는 첫 번째 코너죠. 귀로 듣는 창업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컨설턴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로봇 관련 창업 생태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같이 주목받는 게 바로 이 로봇인데요. 창업 분야에서도 이 로봇이라는 아이템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로봇 사용이 늘어나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자, 이 문제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 내 로봇 투입 가능성 일자리가 2040년에 840만 개에서 2050년 6,270만 개로 늘어날 걸로 전망하고 있고요. 로봇 도입 첫 해 인건비 절감이 22에서 28%, 투자 회수 기간도 2019년 5.3년에서 2023년 2.8년으로 줄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대부분의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범위가 넓어질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런 상황에서 좀 로봇 관련 산업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로봇을 누가 만드냐 하는 거기 때문이죠. 로봇의 원가는 51%가 액추에이터, 관절 구동 장치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 부품을 만드는 나라는 로봇이 대체한 일자리에서 빠져나간 돈을 벌어들이고 못 만드는 나라는 일자리를 잃으면서 로봇값까지 지불하는 이중 손실을 겪게 됩니다. 좀 더 과격하게 이야기하자면 로봇을 못 만드는 나라는 일자리도 잃고 돈도 잃는 일종의 식민지 같은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식민지가 원자재를 헐값에 내주고 완제품은 비싸게 사와야 했던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KIEP는 미국이 AI 반도체와 알고리즘에서 중국이 하드웨어 부품과 제조 인프라에서 이미 경쟁을 시작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자리를 잡지 못하면 10년, 20년 뒤엔 되돌리기 어려운 국부 격차가 생길 겁니다. 네, 우리나라도 좀 로봇 산업에 뛰어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좀 이런 상황에서 좀 위기감을 느낄 만한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인천 송도에서 열린 로보컵 2026에서의 일인데요. 전 세계 45개국 364개 팀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였습니다. 화제는 경기 내용이 아니라 로봇 그 자체였죠. 참가 59개 팀 중 38개 팀, 약 64%가 중국 부스터 로보틱스의 로봇으로 나왔고 대형, 중형, 소형 전 부분 우승팀이 전부 이 회사 로봇이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점이 중요한 신호라고 보신 건가요? 그 전에는 연구팀들이 자신들이 만든 로봇을 갖고 나왔어요. 인제서부터는 중국산을 사갖고 나온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신들이 연구한 로봇은 별 가치가 없고 싼 로봇을 사가지고 AI만 얻는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 외에 AI 알고리즘만 얹어가지고 지금 실험을 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조만간 있으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번진다는 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로봇들이 중국산으로 대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하드웨어 플랫폼 경쟁으로 이미 옮겨가고 있어요. 특정 국가로. 그래서 병목이 로봇 몸통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네, 있습니다. 로봇 산업에서 중국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었죠. 근데 이 프로젝트가 좀 이런 흐름이랑 관련이 있다고 보신다고요. 관련이 큽니다. 지난 6월 29일 정부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와 함께 로봇 등 피지컬 AI를 3대 축으로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승부가 나지 않는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국가 자원을 쏟아붓기로 한 겁니다. 그 아까 로보컵에서 나온 그 대표적인 나라 중에 우승을 노려보는 우리나라 로봇을 갖고 나간 거예요. 음, 그게 가능했던 게 우리나라 안에 액추에이터라든가 기아의 관절이라든가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네. 우리나라도 좀 이 로봇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근데 메가 프로젝트에서 이 피지컬 AI 부분, 이것도 이제 로봇이랑 좀 관련이 있는 거겠죠? 네, 3M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맥스, 업종별 AI 로봇을 매년 1,000대 이상 현장 보급을 합니다. 두 번째, 마스터, 액추에이터, 로봇선 센서라는 3대 취약 부품 연구 개발과 전문 인력 1만 명 양성입니다. 세 번째, 매스 프로덕션, 새만 건 로봇 파운드리와 대경권 부품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정부가 스스로 취약 부품이라고 짚었다는 게 핵심인 것이죠. 네. 앞으로 로봇이 실제로 좀 얼마나 많이 필요해질까요?
자, 국제로봇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1220대로 세계 최고의 밀도를 자랑합니다. 세계 평균 177대 6배가 넘죠. 여기에 피지컬 AI가 들어오게 되면 로봇이 공장 밖에서 물류, 돌봄, 농업 서비스 등 가정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한 5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1억에서 1억 5천만 대의 로봇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구의 3배까지도 필요한 그런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국제 로봇 연맹 보고서라는 곳에서 이제 뭐 우리나라도 공장뿐만이 아니라 전체 산업 분야 또 가정에까지 로봇이 필요해질 거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제조, 물류, 돌봄, 농업, 가정까지 로봇을 대신한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만 필요한 로봇이 1억 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동차는 가정마다 한두 대지만 로봇은 사업장마다 여러 대씩 필요해질 수 있는 물건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서점을 하잖아요. 그러면 손님들이 책 찾아주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간단한 책 정리라든가 이것이 만약에 로봇이 할 수 있다면 사람을 고용하기보다는 로봇을 쓸 생각을 하겠죠. 지금 가정마다 자동차 한두 대를 가지고 있는 게 좀 일반적인데, 지금은 이런 자동차 수요보다도 이제 로봇이 훨씬 큰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로봇과 자동차를 만드는 방식은 다르겠죠? 아, 다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테슬라가 모터를 뺀 나머지 부품은 100년이 넘게 쌓인 기존의 자동차 공급망을 그대로 갖다 썼어요. 뭐 자동차 타이어 바퀴가 바뀐 것도 아니고 자동차 문이 바뀐 거, 시트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로봇은 이걸 만들어 본 공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옵티머스엔 약 1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상당수가 기존 자동차에 없던 것들이고 머스크 본인도 자동차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반도체 칩이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 3,000개 이상이 들어가는데 로봇에게도 그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왜 이 로봇이 창업 기회로 크게 연결된다는 건가요? 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완성 로봇 기업이 되려면 대기업 수준의 자본이 필요하지만 부품은 다릅니다. 표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지금 진입해도 늦지 않고 부품 하나에만 집중하는 전문 기업도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새만금이나 대경권에 양산 인프라를 직접 깔아주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로봇의 이 산업 생태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5층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구동계는 액추에이터, 감속기, 모터로 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요. 사면, SPG, SB, BTEC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감각계는 카메라, 라이다, 힘토크 센서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영역입니다. 두뇌계는 파운데이션 모델과 제어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 없이 진입할 수 있고요. 전원계는 배터리 전력 관리로 기존 2차 전지 기업이 그대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 등의 이중 초기 자본이 가장 적게 드는 진입로입니다. 네, 로봇 산업 생태계를 5개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창업자들이 좀 가장 실제로 뛰어들기 현실적인 곳은 어떤 곳일까요? 자본이 크지 않다면 시스템 통합이나 소프트웨어로 시작해서 부품으로 넓혀가는 계단식 전략이 확실합니다. 이미 부품 제조업을 하고 있다면 감속기, 액추에이터로 바로 전환하는 게 좋고요. 완전 신규 창업이라면 아직 표준이 없는 감각계, 특히 촉각 센서 같은 틈새를 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좀 이 중에서 이제 부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에서 좀 장악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은 140개 이상 기업이 양산 경쟁에 뛰어들어 2025년 기준 전 세계 휴머노이드 모델의 약 70%를 점유합니다. 유니트리는 모델 가격을 9만 달러에서 5,900달러까지 낮췄고 부스터 로보틱스는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온라인몰에 들어가시면 한 3천만 원짜리 로봇을 주문하면 일주일 정도 뒤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이렇게 좀 로봇의 부품 시장에서 중국에 의존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시나요? 유사시 핵심 부품을 전부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면 공급이 끊기는 순간 산업 전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무인 지상 차량으로 매달 수천 건의 실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병력 없이 로봇과 드론만으로 진지를 탈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총기를 다루는 휴머노이드 팬텀 MK1까지 전산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품만 있고 완성 로봇을 양산할 공장이 없으면 전쟁을 하더라도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생산을 하더라도 부품을 공급받지 못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네, 특히 유사시를 좀 걱정을 하고 계시군요.
그런데 이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그래도 이 로봇 산업을 조금이나마 좀 할 수 있는 대안이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신다고요? 지금 미중 패권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의 로봇을 수입을 금지시켰어요. 더 나아가서 중국의 로봇 부품까지도 지금 수입을 중지시킬 예정입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같이 이런 동맹 국가 중에서 제조업이 살아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음. 없어요. 미국은 설계는 앞서지만 정밀 제조 기반이 약하고요. 한국은 자동차, 가전, 부품, 정밀기계, 모터, 센서까지 제조업 생태계를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선진국입니다. 사면, SPG, SB, 비테크, 아모그린텍 같은 기업들이 벌써 이 흐름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내 대기업들이 이 흐름에 올라타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런 대기업 협력사가 아니라 개인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로봇 산업에서 좀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자, 기존 부품이라면 지금이 골든타임인데요. 예전에 만약에 자동차 부품을 생산했던 기업이라면 로봇 부품으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완제품 공장이 없다 보니까 소형 액추에이터나 촉각 센서 같은 좁은 영역의 소부장 창업이나 이런 것들이 대기업과 안 부딪히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로봇 산업에 창업을 개인이 뛰어들었을 때 초기 매출은 어디서부터 낼 수 있나요? 정부 실증 사업이나 공공조달로 초기 트랙 레코드를 쌓을 수 있고요. 새만금이나 대경권 클러스터에 입주하면 양산 인프라와 함께 대기업 벤더의 등록 기회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안에서 먼저 실적을 쌓고 점점 대기업 협력사로 편입되는 게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네. 저는 근데 조금 더 앞서서 중고 자동차처럼 중고 로봇 그런 시장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누군가는 먼저 쓰고 이것을 갖다 내놓을 거잖아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수리해서 또 다시 쓰고. 그게 아마 먼저 시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부품 사업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 로봇 관련 창업 생태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기술 속도가 빨라지면서 로봇 앞으로 창업이 좀 유망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의 핵심들 좀 짚어주신다면요. 자, 로봇 그 산업에 대해서 창업 3원칙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입니다. 로봇 밀도가 세계 평균의 6배가 넘는다다가 저출산 고령화가 겹치면서 아마 자동차 사업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경쟁력입니다. 현재로서는 아무도 완성 로봇을 대량으로 생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동계, 감각계, 두뇌계, 전원계, 시스템 통합 중 자기 자본에 맞는 층을 파고드는 데서 나오는 완성 로봇 양산만큼은 국가 대기업의 몫이라는 것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폐업 감당력입니다. 큰 돈을 한꺼번에 쏟아서 부품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먼저 검증을 하고 이게 만약에 이제 성공을 하면 조금씩 확장하는 방식으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